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지도부에서 쫓겨나게 된 지금 상태, 그러니까 축출된 이 지금 상태에 깔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과 홍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당내 일부 친윤 세력이 한동훈 대표를 쫓아낸 이유는 네.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이런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관심 없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승리 혹은 그 보수 진영의 유익을 위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아닌 거죠. 거예요. 오히려 아니에요. 지금 강하게 추정되는 건 뭐냐면 다음에 대선 후보를 자기네가 내서 대선을 치러요. 그런 지금 상태에서 개헌 옹호당, 개헌 방탄당, 개헌 비호당 이런 오명을 완전히 씻지 못한 상태로 대선을 치르면 대선 지겠죠. 네.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쉽지 선택 않죠.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네. 대선 지면 대신 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당권 있으면 내후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에서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당권이 있으면 지방선거 공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지방선거는 언제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순이라면 국회는 190석 민주당 거의,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사실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오히려 지방선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천권이라도 손에 쥐자. 저는 그런 의도가 깔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무책임. 너무 근데 슬프죠. 자 이거는요 네. 자기 이른바 새끼들 식솔들 지금 공천하겠다 뭐 그런 의도에는 조금 뭐 부합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겪을 고통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뭐 지금 만약 이런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 되면요 지금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막았던 말도 안 되는 법안들 그냥 다 통과됩니다. 나중에 이럴 거예요. 자기 면소.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런 법도 할수 있어요. 이재명 포괄 사문법. 예. 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나는 그 자기 지금 그 수많은 혐의를 다 없애버리려고 뭐 적대적 정치 종식법을 이렇게 별별법을 다 말해야지. 지금 뭐 다 해야 그럴 것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간단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의 그 죄는 사하는 법을 그냥 만들 것 같아요. 그래도 통과돼요. 지금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됐으니까 네. 그 월급 주는 거 제한하는 금지하는 법을 낸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논리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야말로 당장 월급 정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 다섯 개 재판 몇 받으라고. 번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은 1심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지금 현재 이 사람 선거법 중재인으로 인정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항소해서 2심 진행 중이지 현재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은 굉장히 큰 죄를 선거법상 지어서 지금 선거에 나올 수도 없고 금배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징역형을 받아 왔다는 네. 사람이라고. 이런 결론낸 사람이야말로 지금 당장 월급을 중단하고 이제 저 뭐냐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 국힘이 여당이 아니다? 원내 이당에는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여당인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당이 아닌 이유는 원래 그 당에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당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런 논리라면 자기야말로 지금 그 당에서 물러나죠. 왜냐?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거지 네. 지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위는 여전히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대통령이 여전히 지금 이 당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당이 여전히 여당이지. 아니, 그리고 그럼요. 그 대통령이 임명한 여당이에요, 누굽니까? 여당.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대행이란 말이 뭡니까? 대통령이 여전히 지위를 갖고 있는데 단지 권한이 잠시 정지된 거기 때문에. 가나다를 알려줘야 그러니까 되지. 저는 이분이 뭐냐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송두리째 버리고 갑자기 그냥 단지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쉽게 말하면 헌재 법정에 이제 서게 된다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얘는 죄인이고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힘은 여당이 아니야. 그 내가 보니까 완전히 자기 부정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DNA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네.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임명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네. 근데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시켜 버린다 그랬어요. 네, 뭐 아니 뭐 탄핵 당하라고 해야 돼요. 예, 그러면 탄핵 당해야죠. 그렇게 해서 탄핵할 전 거면. 그래서 어저께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한덕수는 탄핵시키지 않겠다. 네. 이제부터 뭐 대단한 화합과 걸 뭐 그래서 해주듯이. 저는 딱 돌아서자마자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내가 탄핵 안 한다고 진짜 탄핵 안 하는 줄로 믿는 모양.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100%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 이재명에게 하는 걸로 저는 칼럼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재명이 자기가 할 때는 무죄 판정,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네. 나는 2심까지 뭐 죄다 유죄를 먹어도 난 무죄고 나는 얼마든지 피고인의 권리에 따라서 끝없이 재판을 지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단지 소추만 당한 것으로 이미 대통령이 아니고 그다음에 헌재는 마치 패스트푸드점에서 오늘 가장 빨리 저에게 그 옆집보다 우리가 늦게 나오면 오늘 네. 저 손님에게는 햄버거 값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패스트푸드의 패스트 제공
경쟁 붙은 시기냐? 내일 당장 헌재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 네. 갑자기 등장한 이 희한한 그 신속이라는 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말은 네. 다 본인한테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몽땅 다. 예. 왜냐하면 유빈님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게 예. 지금 이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법에 하도록 네, 규정돼 네. 있잖아요. 네, 네. 186개월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지금 남은 게 네. 3개월, 6개월이에요. 딱이네. 예. 그러니까 서로 완전 거울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뭐 헌재에다가 뭘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뭘 얘기하거나 권한대행한테 뭘 얘기하거나 하면 네. 그건 그대로 분매랑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뻔뻔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네. 왜 했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재명이 지금도 뻔뻔한데 대통령 돼 보십시오. 저는 지금 저렇게 무지막지한 본인의 거의 저는 저 사람이 전 파시스트가 아니면 누가 파시스트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거여를 갖고 있잖아요. 거여가 되는 거지 이제 거여가 거여가 되는 거예요. 거여가 돼서 거여로 폭주하면 진짜 어떻게 무슨 되는 법안이든지 겁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네. 법안이든지 자기 셀프 샤먼도 다 할 수 있고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지난주에 우리 기자님이 그런 비유를 해주신 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또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반감을 갖고 계시는 것도 인정.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일제 강점기 내보내고 히틀러 안 추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 그렇죠. 저는 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이 잘못해서 우리 국민이 끌어내렸으면 네.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자 대통령 되면 안 되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성숙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외신이 왜 지금 우리나라를 전 정말 찬양을 하냐면 대통령이 잘못된 계엄을 했지만 국민의 저항으로 뭐 2-3시간, 6시간 만에 다시 번개같이 빛의 속도로 네. 정상을 회복했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는 정말 없다. 그리고 그 네. 선두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외신이 그렇게 칭찬하는 원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한 대표의 기민한 네. 그 대응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그것을 또 발목 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당사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지금 당권을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네.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저희 뉴스 엔진이 매주 월요일 10시 반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 정당 지지율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속보도 떴더라고요. 민주당이 52.4%, 국민의힘이 25.7% 지금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금 양당의 격차가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결과 아니겠어요? 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네. 이제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 친윤 체제가 되었는데 지금 네. 윤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은 지난번 그 담화 내용이 자유통일당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많이 자유민주주의 하더라고요. 세력을 뭐 지키고 극우 유튜버. 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세력이냐 그리고 누구냐 전광훈 광화문 이런 분들하고 손을 잡았다. 자,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딱 거기로 가는 거예요. 딱 지지율 저거밖에 안 남아요. 저것보다 더 낮게 나올 거예요. 딱 그 사람들만 자, 이러면 안 돼요. 네. 저런 사람들도 당연히 뭐 큰 틀에서 지지하겠지만 저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상식적인 보수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도 합리적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나라의 이 보수 정당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네. 이 좌파는 민주당이라는 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진보 정당이 이제 메인이지만 네. 그 옆에 좀 더 극좌적인 진보당이라든가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당들이 그래도 의석을 한 7-8석씩 해요. 근데 반대로 이쪽은 이 보수 쪽은 네. 그냥 쭉 그동안 새누리당, 국민의힘, 뭐 그다음에 뭐 한나라당 네. 이런 당 하나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는 그만큼 극우적인 세력부터 중도적인 세력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당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수가 국가를 상대적으로 더 통합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상식이나 공정을 사실 더 추구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네. 김영삼 세력이 들어와서 그래요. 김영삼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지점으로. 김영삼은 원래 네. 그 민주당 세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영삼 세력까지도 포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 국민의힘으로 상징되는 이 보수 세력은 사실은 통합과 외연 확장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집단이고 그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성장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성장은 모든 세력과 집단을 포괄할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특정 세력이 성장의 과실을 전담해서는 절대 그것이 어떤 그 성장을 계속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공감되네요. 반란으로 망하지. 네네. 그러니까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네. 이게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가 굉장히 쪼그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과 격차 2배 이상 나는 걸 보면 네. 그 사이에 근데 결국 사이에 근데 광화랑 저는 공간이 오히려 생겼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방금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극우서부터 광무의 중도 정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정당이었는데 네. 이게
사실상 일부 극우 유튜버라든가 일부 세력이랑 당이 한동훈을 축출함으로써 커플링되면서 이재명을 차마 지지할 수 없는, 민주당을 차마 지지할 수 없는 광범위한 이 중원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공간을 지금 차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울고 있어요. 맞습니다. 울어요. 저한테도 지금 막 날아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너무 미워해요. 네. 그 미워하는 거는 보수 지지층과는 너무 미워하는데 네. 이재명도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어떻게든 네. 내가 그래도 이 싫은 윤석열 당을 조금이라도 내가 희망을 갖고 이재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싶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권해요. 갈 데가 없는 기권하고 어떻게 되냐? 이재명 세상이 되는 건데 정치는 더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저기도 결국 극성 지지층, 그 다음에 뭐 나도 이재명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난 그냥 윤석열이나 국힘 싫으니까 그냥 네. 찍어. 요 정도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세력이 이재명 정권 기반이 되는 거고 지금 말한 대로 난 윤석열 미워 죽겠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절대 찍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붕 떠서 정치로부터 이탈돼 있거든요. 이런 체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네. 저희 댓글창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저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네, 좋아요. 그거예요. 네. 다 그게 접니다. 이런 글을 네.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향후 거취로 넘어가자면 네. 한동훈 대표는 뭐 그거는 원래 우리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당연히 탈당은 없습니다. 탈당은 없어요. 국민의힘은 국민 것이지 특정 친윤 세력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당연히 더 지켜야 탈당을 안 하는데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개인 정치인 국민의힘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당분간 이제 관망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로키로 가는데 이것도 지금 싫어서 아예 제명을 시키겠다. 야.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제명하면 이재명만 좋은 걸 난다. 아니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제명을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당무 감사를 벌이고 네. 당원 게시판 문제를 또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좀 아닌 말로 좀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 게시판을 꺼내가지고 너무 지긋지긋해요. 지금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 지금 꺼내고 해서 야. 운영 지금 윤리위 네. 윤리위도 지금 이제 한동훈계 다 몰아내고 지금 다 친윤계로 채워가지고 친윤리위죠. 친윤리위를 만들어서 윤리위가 아니라 친윤리위인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동훈 나쁜 짓 했으니까 제명 딱딱딱. 그렇게 제명할 거면 저도 네. 제명해야 되고요. 그건 제명할 사람 네. 많습니다. 저희 당협위원장들도 많고 제가 볼 때 당협자들도. 요거는 이재명만 딱 좋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계를 제명하는 것은 이재명한테만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어때요? 하고. 당내 분위기는 실제로 진짜 그런 제명 운동 혹은 말씀하셨던 윤리위가 소집될 것 같아요. 오늘 정성국이니 김민전이 이런 분들 네. 지금 이제 배신자 처단하고 우리 90명만 똘똘 뭉쳐 가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의원들 사이에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네. 제가 지금 세종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 당원들 사이에 저도 굉장한 어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 받고 계세요. 예,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나가면 이게 그 공간에 그 붕뜬 여기 저요 하셨던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책임지란 말도 안 돼요. 말입니까? 그분들한테 책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절대 나갈 안 수가 됩니다. 안 없고 돼요. 지켜야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 당원이 한 10,000명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당 내에서 저도 이제 들은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 저희가 10시 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속 나 탈당할 거야. 계속 이렇게 릴레이가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권고 드렸던 얘기는 이럴 때일수록 탈당하지 마세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지켜주셔야 될 때고 친한계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거 누가 지켜줍니까? 지금 그럴 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당직자들 그리고 당원분들을 우리 당원들께서 스스로 지켜주셔야 네. 앞으로 이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네. 훈민정음 넥타이를 맸다고 해요. 아, 그 얘기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훈민정음 넥타이. 그 저도 용비어천가. 예. 네. 옹비어천가가 이제 담긴 네. 써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맸을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저도 한 대표가 직접적으로 왜 그 넥타이를 매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충분히 추측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용비어천가에 나온 대목 중에 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럼 뿌리 깊은 나무는 뭐냐면 보수로 따지면 나무를 보수라고 보면 보수 정당이라고 보면 그 보수의 정신이 깊이 박혀 있는 바로 서 있는 나무는 정당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수의 정신은 무엇이냐? 바로 민주주의와
한 대표가 그 12월 3일 계엄 해제 요구하면서 지켰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그게 내가 지키려고 하는 우리 당의 가치다라고 선언하고 오늘 쫓겨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넥타이를 2022년 5월 달에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당시에도 착용을 했었던 걸로 지금 화제가 됐었어요. 지금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요 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10월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만나서 이제 원내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를 했었는데 그때 어떠한 참가자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우리가 용비어 첨가하지 않겠다, 쓴소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시도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수정할게요. 정성국 의원은 제가 좀 말 잘못 발음이 됐습니다. 원래 이분은 친한계이기 때문에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성국 의원에 사과드리고요. 네, 다른 정정합니다. PK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 그 하는 분은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한동훈 축출도 모자라서 네. 제명까지 하겠다는 움직임은 이야. 그야말로 국민의힘을 그냥 그 완전히 저 영남 자민련 이제 이렇게 되면 딱 영남하고 강남 양남 자민련으로 이제 양남밖에 믿을 게 없게 그 없는. 장명 센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이미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아, 양남. 그래요? 네. 오늘 저희도 양남이지만은 하여간 양남 자민련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고 아이고. 네. 나머지는 전부 이제 민주당이 먹는 과연 그 나라를 뭐 그런 나라를 살고 싶으신지 네 그거는 정말 그것만큼은 우리 그 진짜 지금 막아야 될것 대통령 같아요. 탄핵에 섭섭해하신 강성 지지층께서도 네. 한 번은 좀 당연히 섭섭한 마음 이해하고 그렇지만은 네. 조금 이제 큰 틀에서 좀 아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오르막이라고 누가 오늘 아침에 제가 했는데 네. 힘들더라도 오르막길 나오면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거 오르막길 안 오르고요. 어떻게든 뭐 우회해서 뭐 해보겠다고 하면 절대 고개 못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네. 뭐 그런 뭐 네. 이런저런 계산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한 비대위원- 가지만 제가 하나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비대위원장으로는 지금 뭐 권영세 의원 네. 그리고 뭐 김무성 전 대표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어때요? 저거는 오히려 변호사님이 좀 말씀하시길 제가 볼 때 김무성 전 의원은 좀 뜬금없는 얘기 같고요. 네. 왜냐하면 김무성 전 의원의 경우는 바로 이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뭐 일종의 이제 계엄을 옹호한다든지 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강성 지지층 또 영남권에 많은데 그런 분들은 되게 박근혜 지지층하고 겹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지지층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김무성이에요. 맞아요. 김무성, 유승민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전화 많이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근데 저는 만약에 김무성을 지금 만약에 누가 그 진짜 친윤계에서 생각했다면 네. 이분들 좀 정원을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면 혹시 네.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뭔가 이제 너무 친윤계가 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으니 일부러 그런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거를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거를 보도한 언론도요. 네.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보도 태도가. 지금 제가 만약에 그 언론에서 그런 기자가 그런 기사를 물고 왔으면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느 소스한테서 이런 걸 취재했느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길래 지금 네가 나한테 기사 쓰겠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저거는 저렇게 되면요. 강성 지지층도 또 물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는데 그냥 조크이겠지만 정광훈을 세워라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저는 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요? 정확한 얘기 같아요. 사실 지금 전광훈 하자는 대로 가고 있거든요. 전광훈 하자는 대로 가고 있어요. 뼈아픈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저 민심이 저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당에 소속된 입장으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가급적이면 아무리 그래도 당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비대위원장 선정할 때도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딱 하나 그 요건을 걸고 싶어요. 12월 3일 날 계엄 해제 요구한 18명 중에 한 명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좀 우리 당이 그나마 있네요. 조금씩 반걸음만큼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지. 여기서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을 비대위원장 선임한다면 그러면 저는 우리 당원들 생각했을 때 물론 우리 당원 강선 당원도 있고 한 대표 지지하는 몽건 당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당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그 한탄과 그 어떤 그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드리고 싶은 참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이지만 굉장히 제가 한 낮죠. 가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한 가닥 거는 거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론 친윤계의 대표이긴 하지만은 이분이 몇 가지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언행을 하신 게 어제 인유한 최고위원 사퇴하겠다는 걸 뜯어 말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윤 대통령이 어쨌든 그 긴급 담화를 낼 때 그 투표장 앞에 서서 이게 뭐지? 아이씨 그랬잖아요. 네.
뭐 하는 거야, 씨. 아니, 뭐 하는 거야, 씨. 그게 사실 뭐 민심을 대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성동 원내대표가 조금이라도 좀 전략적인 마인드, 또 민심을 조금이라도 좀 의식하는 마인드.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친윤계 아주 그냥 윤 대통령만 그냥 마구 그냥 추종하면서 네. 사실 윤 대통령이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자기 살겠다고 알량한 기득권 갖고 지금 몸부림치는 인간들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전략적인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냐면 5선이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을 이미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탄핵을 이미 해본 사람이기 네, 때문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런 점에서 그나마 지금 좀 전에 우리 류 변호사 말씀하신 저런 아이디어를 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이라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건강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굉장히 필요한. 그럼요. 것 예, 같아요. 예. 네, 혹시 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름 좀, 왜냐면 이제 경륜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정치력도 있어야 되니까 누가 좋은지 후보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그래서 얘기해 제가 보세요. 그 18명을 한번 쭉 봤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김재섭 의원인데. 김재섭. 이야. 근데 한 표. 저도 한 표.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당의 갈등을 뭔가 봉합하고. 프레시하게 그다음에 하네요. 김재섭은 친한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한도 김재섭은 친도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김재섭 저 뭐냐 금배지 안 달고 다녀. 아이러브 도봉 달고 다녀. 예. 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천목회라는 모임을 같이 하는데 그렇구나. 또 네.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지를 까더니 자기 정강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날 담을 넘을 때 생긴 상처더라고요. 네, 아직도 네, 그 네.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월담의 상처. 네, 월담의 상처. 저는 그 상처가 정말 역사의 빛나 흔적이 보였어요. 그거 사진 좀 우리나라 찍어놓지. 민주주의를 살린 상처. 사진 좀 아닙니까? 찍어놓지. 사진 좀. 다시 까라 그래서 한번 사진 찍고 오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월담 다시 한번 오시는 월담을 걸로. 한 뭐 저는 이분이 좀 민주당 당의장인지 국회의장인지 모르겠지만 월담을 한 의장님 네. 그분 월담 하나 갖고서 많이 떴잖아요 지금. 엄청 그러니까 떴죠.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시기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근데 김재섭 의원도 약간 마케팅 인식이 좀 필요한 게, 되게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 민주당의 안규령 후보 그 과거 총선 같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총구를 자꾸 막 흔든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김재섭 의원도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안기령 그분이 저 총구 잡은 데 마음고생을 했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마음고생을 좀 했죠. 그래도. 뭐 왕기령 그 사진 때문에?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예. 지금 탄핵에 반대하고 그렇죠. 있고. 그거에 마음고생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이 총선을 할 때 반대 진영에 있었던 그 이제 후보는 네. 뭐 총구를 잡았다고 해서 막 영웅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마음고생을 했겠죠.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저 본인들끼리 영웅 만들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영웅 될 만한 스타일은 전혀 못 될 것 같고, 왜냐면 뭐 그분 한 언행이 있으니까 뭐 그건 금방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네. 이건 저 김재섭 의원은 저도 잘 많이 이제 알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상당히 그 꾸밈이라든가 홍보를 위한 홍보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정말 들고. 큰 역할을 이번에 했는데.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저는 아주 좋은 낙점이 왜냐면 이분이 친한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경태 의원을 생각했다가 네. 그래서 일법 뺀 거예요. 그리고 이 김재섭 의원이 처음 당선됐을 때 강북에서 그나마 제일 가장 거의 유일하게, 네. 물론 용산이 있지만 용산이 많이 지금 보수화돼 가지고 용산은 강북의 강남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강북에 이제 권영세 그리고 이제 그 김재섭이 됐는데 네. 정말 진정으로 강북에서 당선된 사람은 김재섭이죠. 그래서 김재섭이 초선인데도 김재섭 대표시키자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랬죠. 이제야말로 비대위원장전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그러네, 오늘 끝나고 그러네. 면 전화 한번 때려봐야 되겠는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보니까 우리 유 변호사님의 네. 지금 연배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혹시 그 대학교 동기 또는 뭐 그 김재섭 의원이요? 네, 또는 법전원이라든가 뭐 아닙니다, 동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네, 그 이번에 천목회 그러시군요. 활동하면서 역시 만나게 그러시군요. 돼요.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조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친윤계가 한 가지 정말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이제 검찰이 계엄 수사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윤 대통령이 그날 어떤 일을 했는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친윤계가 어떻게 이른바 그 윤 대통령의 그런 그 계엄 폭주 그냥 동조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돕기까지 했는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는 누가 있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있어요. 그것도 가장 한 대표하고 비교되는 게, 한 대표가 이제 의원들 빨리 다 들어가서 계엄 해제 투표합시다 해서 본인들은 18명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세요, 의원들 데리고 오세요. 네. 그랬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그 원내대표실 국회에 거기 있으면서 자기 몸은 거기 있는데 의원들 보고는 당사로 가라, 당사. 그래갖고 지금 이 거명되는 지금 중진 의원들 다 당사에 있었어요. 그거 뭡니까? 한마디로 계엄 해제 투표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적이 실제로 왜 그랬는가? 실제로 본인의 수사 대상에 결정이겠는가? 들어갔죠. 아니면 네. 윤 대통령하고 무슨 뒤에 서로 간에 모종의 연락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반드시 규명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민심이 또 어떻게 한번 엄청나게 이제 그 친윤계에 다가갈지 좀 고민 좀 하면서 네. 좀 이런 좀 이제 일들을 좀 벌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그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밝혀질 일들도 문제지만
그리고 지금 명태균, 황금폰이 검찰 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이제 정도죠. 뭐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걸 지웠다고 하더라도 포렌식하면 다시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서 나눴던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뭐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잘못하면 우리 당이 쑥대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제 당 지도부가 네. 좀 당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